자, 32조 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말 그대로 빚으로 쌓아 올린 돈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다들 이게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동에서 터진 사건 하나가 바로 이 폭탄의 뇌관에 건드려 버렸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연쇄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메커니즘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코스피가 장중에 1%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라는 외부 충격 한 방에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한국 증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처참하게 끊어져 버린 거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내 돈은 괜찮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B2,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32조 원 시한폭탄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고 무엇이 폭락의 방아쇠를 당겼는지, 그리고 정말 무서운 강제 매도의 악순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증권사들은 왜 갑자기 대출문을 닫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자 생존 가이드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이 32조 원이라는 빚의 정체가 뭐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걸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작년 말에 27조 원대였던 신용거래 융자. 이게 뭐냐면 주식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2달 만에 무려 5조 5천억 원이나 들어서 32조 8천억 원이 됐어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증가 속도가 정말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에 시한폭탄이 사실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방금 본 만기가 비교적 긴 신용거래 빚 32조 8천억 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단 이틀 안에 갚아야 하는 초단기 외상값, 바로 미수금 1조 원입니다. 특히 이 미수금은 주가가 떨어질 때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즉각 터져버리는 폭탄인 셈이죠. 자, 이렇게 위태롭게 쌓여있던 빚의 탑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중동 분쟁이 터지면서 기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고요. 안에서는 AI 열풍에 모두가 취해서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던 시장 거품이 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코스피 지수가 몇 퍼센트 빠졌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까지 내서 사모았던 바로 그 국민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정말 뼈아픈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자동 시스템, 바로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대매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계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당포 주인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시계를 가장 싼 값에 팔아버리고 자기 빌려준 돈부터 챙기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게 바로 반대매매예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냉혹하게 기계적으로 내 주식이 팔려 나가는 거죠. 이 그림이 그 끔찍한 악순환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1번,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2번, 내가 맡긴 주식의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서 3번, 다음날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증권사가 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번, 그 매물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지는 정말 끝없는 하락의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 매체 제로엣지에서는 이미 경고를 했어요. 지금 한국 증시의 이 파라볼릭 버블은 마치 모래성 같아서 겨우 10%만 주가가 하락해도 모든 비투 포지션이 와르르 무너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말뿐인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하락하자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내 5대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당할 위험에 처한 담보 부족 계좌 수가 무려 136%나 폭증했어요.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자, 그럼 시장의 큰 손인 증권사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아주 중요한 빨간불 신호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시장이 폭락하니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같은 우리나라 대표 증권사들이 줄줄이 이제부터 신규 대출 안 해줍니다 하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증권사는 자기들이 가진 돈, 즉 자기 자본의 100%를 넘어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2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그야말로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이 비커처럼 물이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온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지키고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레버리지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 계좌의 담보 비율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빚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반대 매매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 핵심 지표는 매일매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핵심 방아쇠거든요. 우리 돈의 가치를 보여주는 환율, 중동 리스크를 바로 보여주는 국제 유가, 그리고 시장의 방향키를 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용거래 말고도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1% 떨어질 때 2%, 3%씩 손실이 나는 레버리지 ETF. 그리고 단 이틀 만에 돈을 갚아야 해서 하락에 대응할 시간조차 없는 미수거래. 이런 상품들은 하락장에서 일반 주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 공지를 볼 때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해요. 그냥 대출 한도가 다 찼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한도 소진으로 대출을 중단합니다라고 발표하는 건 사실상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숨겨진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빚으로 주가를 밀어올릴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힘이 아주 약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2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빚더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시한폭탄의 뇌관이 해체된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시장에서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의 반등이라는 신기류를 쫓기보다 시장의 진짜 모습, 이 변동성에 대비하고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